100만 원짜리부터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네. 이렇게 하다가 최대 20억까지 받았던 네, 사례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기업발전연구소 김창섭 소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소상공인 마케팅협회 박종인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올 상반기 동안 진행됐던 각종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사무국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마케팅협회 사무총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 또 소공인들 뭐 많은 분들 만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 사무국장님을 모신 거는 정부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견해들, 또 기상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를 구체적인 아이템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무상자금 관련한 정부 지원 사업이 올해 여러 가지 뜨거웠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이 주관이 되는 혁신 바우처 5천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요. 스마트 공방도 있고요. 또 수출 바우처 혹은 뭐 안전투자 혁신 사업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도 뭐 기초, 고도, 완투 이렇게 있는데 주로 좀 뜨거운 이슈가 됐던 데이터 바우처가 구매, 일반 가공, AI 가공 이렇게 돼 있고 마케팅 지원 사업, 기타, 클라우드 바우처, 스마트 서비스, 전통문화 혁신 바우처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뜨거웠던 거 몇 가지만 좀 추려서 하는데 혁신 바우처부터 한번 이야기할까요? 네. 혁신 바우처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도입된 지원 제도가 혁신 바우처가 한 대략 한 5, 6년 정도 이 네, 정도 그 정도 5, 됐죠. 6년 네네. 정도로 네. 혁신 바우처가 이야기되는데 저도 혁신 바우처에 그 직접 관여한 게 벌써 저도 3년 차가 되는데 혁신 바우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혁신 바우처는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저희 그 협회 이름이 소상공인 마케팅 협회이듯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이제 협회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부 사업 그러니까 뭐 빌려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출만을 생각하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돈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혁신 바우처라든지 일반 바우처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5천만 원까지 이제 경영 쪽, 기술 지원 쪽, 그다음에 마케팅 쪽에서 이제 분야별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를 알고 협회에서도 상업인도 있지만 공업인도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공급기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많이 좀 공부를 했죠. 네네. 그래서 공급기업을 등록을 했는데 공급기업이라는 거는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공급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달청에 등록되는 건 아니지만 조달에 등록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국 소상공인 마케팅 협회 줄여서 소마협이 혁신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조달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공급기업 데이터 바우처는 바우처에서 물론 이제 공급기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보니까 수행기관 공식 명칭으로 수행기관인데 이제 이게 어떤 정부 사업이든지 마찬가지로 그 역량 있는 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더 이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제조업들 중에서 기술도 있고 나름대로 역량 있는 그런 기업들을 더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제조혁신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지원하는 쪽은 마케팅 쪽, 컨설팅 쪽, 브랜드 지원 이런 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덧붙인다면 혁신 바우처는 기술 지원 분야가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제조업 대표님들한테는 기술 지원이 그리 인기가 없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마케팅과 관련한 영업 관련해서 이런 시제품, 또 특허 인증, 또 홍보비, 마케팅비, 광고 선전비, 홈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쪽으로 인기가 제일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소마협이 여기에 뭐 명칭은 비슷합니다. 공급기업, 공급기관, 수행기관 다 비슷한 개념인데 어쨌든 수행기관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경험해 보시니까 기업의 경쟁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 무상자금, 공짜자금이라고 표현되는 값지 않는 자금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혹시 팁을 한두 번. 네, 저는 사실 솔직히 그동안 정부 사업을 하면서
뭐 몇백만 원서부터 몇십억까지 사업을 많이 했고 대부분이 뭐 7, 8대1, 10대1 막 이렇게 해도 선정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네. 제조업은 오히려 더 쉬울 줄 알았어요. 쉬울 줄 알고 그냥 특별히 이제 다른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많이 준비를 못하고 이제 몇 개 이제 그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솔직히 10개 하고 10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죠. 네네.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기업 사이즈가 너무 작았다. 네. 그리고 기업 사이즈가 작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나름대로 역량을 네.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사업교육서 코칭을 하고 케어를 하면서 보니까 일단은 이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뭔가 이 기업이 성장을 해서 다른 기업이나 또는 그 분야 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다. 네. 이런 것들이 체계가 좀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무슨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 그게 아니면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현장 평가까지는 몇 개 기업이 남았었는데 네. 그나마 남았던 기업들을 보니까 매출이 뭐 한 20억 내외 된다든지 네. 어느 정도 뭐 특허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동안 준비를 했던 기업들이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제조 혁신 바우처라고 하는 사업을 좀 알고 네. 일단은 준비가 좀 필요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 지원이라는 말을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재난지원금처럼 복지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지원은 단어는 지원이지만 본질은 투자해서 네. 결국은 매출도 늘어서 세금으로 다시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그게 핵심으로 선순환하고 네, 일자리도 인력이 늘고, 창출을 하고 네, 그 산업 분야에 뭔가 네.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잘 네. 준비된 기업, 적절한 인력과 매출과 적절한 국가 스펙들이 잘 준비된 기업이 잘 도전해서 오히려 성공해서 인력과 매출을 많이 늘려서 국가에 기여하는 거. 아, 정말 중요한 관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혁신 바우처 정리하고요. 그러면 또 하나 올해 좀 뜨거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인데 네네. 데이터 바우처가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거고 데이터진흥원에서 수행했었던 건데 데이터 바우처 간단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데이터 사업인가요? 바우처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정보가 가공이 돼서 나한테 필요한 이제 그 정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네.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한다든지 상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지금보다 이제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네. 하는데 요즘 빅데이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거를 만들려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국 소상공인 마케팅 협회 소마협이 데이터 바우처도 공급기업 공급기관으로 이거는 이제 공급기업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회원사들이 많다 보니까 아하. 저희 회원사들 중에서 콜라보하셔서. 네네. 공급기업인데들이 많고요. 네네. 그래서 또 이제 그 회원사들 중에서 이런 공급기업인데가 있고 이 데이터가 필요한 또 수요기업이 수요기업도. 많고 네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이제 강의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공급기업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바우처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그냥 준다고 해서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네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활용 방법도 알아야지 되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코칭도 해드리고 그러죠. 데이터 바우처는 전국적으로 분위기를 제가 잘 압니다. 지역마다 경쟁이 어떤 데는 10대 1로 훨씬 넘어간 곳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 한 5대 1 정도 되는 지역들도 있는데 천차만별이라 정말 올해는 과열된 것이 하나의 분위기인데 제가 소마협 알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숫자는 말씀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데이터 바우처가 일반 구매 데이터 구매는 1,000만 원이었고 일반 가공은 4천만 원, AI 가공은 6천만 원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데 세 가지 분야에 나름대로 성과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높은 그 비결이 뭘까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기업이 합격하는 비결이 합격하는 이제 비결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바우처가 일단은 경쟁이 높은 게 제조 혁신이나 이런 거는 제조업이어야지 되고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바우처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일단은 데이터가 정말 필요한 데냐. 아하.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준다는 건데 네네. 데이터가 필요한데냐. 네네. 그래서 정말 데이터가 필요한 곳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필요한 거를 찾아내고 네.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원하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 기업이 진짜 이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이냐? 네. 데이터를 뭐 이렇게 사주든 가공을 해서 주든 주었을 때 네.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냐. 네. 이제 이런 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서 표현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소마협에서 주관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성과가 좋았는데 노하우를 알려주셨네요. 데이터를 필요하냐? 데이터 갖고 뭘 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아주 쭉쭉이처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올해가 3년 차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도 도전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혹시 네, 한 가지만 말씀. 내년까지 할지 내후년까지 할지 내년에는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올해 또 뭐가 있냐면은 선정이 되고 협약을 맺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공급 기업별로 조금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 네. 작년까지는 이렇게 까다롭게 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올해는 그거를 굉장히 지금 까다롭게 보고 있고 네, 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네. 많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바우처가 원래 1,000만 원 아까 이제 구매였던 게 네. 뭐 아예 취소가 돼버린 기업들도 있고 네, 네. 뭐 100만 원 기업으로 100만 원 지원으로 떨어진 데도 있고 네, 네. 이게 지금 많이 상황이 네, 네.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내년에는 좀 많이 바꾸겠다는 네.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칭을 하고 저희 회원사들하고 같이 이제 준비하는 입장이고 저희 이제 회원사 중에 공급 기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공급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그래서 내년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수요 기업으로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정말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과 공급 기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네. 진짜 거기에 맞는 데이터냐 이거를 지금 많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젊은 청년 사업자분 중에서 그 케이크를 빵을 만드는데 일반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잘 팔래요 하면은 그런 사람은 너무 많고 뭔가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나는 빵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빵을 맛있게 잘 만들어서 잘 팔래요. 데이터 좀 주세요. 하는 사람한테는 선정될 확률이 적은데 이분은 군뱅이 가루를 넣어가지고 건강에 좋은 나는 이런 빵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빵은 많지만 차별화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군뱅이 가루를 넣어서 먹기 좋게 냄새 안 나게 난 처리할 수가 있고 또 군뱅이 가루를 넣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나는 농장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원가를 40% 정도를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청년 창업 지원을 받아서 청년 창업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나는 이만큼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 사람을 좀 도와주면 잘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인 기업도 예비 창업자도 뭐 10명, 20명 있는 기업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이거를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면은 앞으로는 데이터 바우처뿐만이 아니고 뭐 AI 바우처라든지 이런 게 네.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활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 지원 사업은 참 이렇게 많은데 잘 준비된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그 기업이 딸 수 있는 거라는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전통문화 혁신 바우처 요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전통 문화 산업에 관련된 이제 업종들한테 관련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니, 그 업, 그러니까 이제 제조 혁신 바우처가 네. 제조업이어야지 제조업이듯이. 되고 거기에서 매출이 뭐 이렇게 제조 쪽이어야지 되고 전통문화 관련한 업종 네, 코드부터 그러니까 관련된 예를 들어서 한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통문화 문양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생산하는 데들을 네. 이제 그 상품권 형태로 해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네. 이것도 기술 지원 쪽하고
고도화 쪽에서 이제 홍보 마케팅 쪽 네. 이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통문화 관련해서 뭐 그 오칠이라든지 네. 가구라든지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녹록지가 않잖아요. 네. 이런 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양성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데이터 진흥원이라 데이터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뽑는 수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수요 기업을 뽑는 게 개수 많지는 않죠. 작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뽑는 수요 기업 그 뽑는 수가 많지가 않아서 여기도 녹록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해서 이제 다른 뭐 데이터라든지 제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한 번씩 다 실행도 해보고 성과도 내보고 이랬는데 전통문화혁신에 이제 제가 그 정보를 최근에 네. 이제 메일이 와서 공급기업 그 수행기관을 신청을 하세요 해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전통문화 쪽 하시는 분들이 저희 데이터 바우처 할 때 같이 했던 분들이 많아서 네. 그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통문화 혁신 바우처가 중소벤처부가 과거에는 중소기업청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정식의 중앙 부처가 되면서 역량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아마 문화부에서도 이런 거를 보면서 흉내 내는데 예산으로 결판이 나는 건데 예산이 좀 작긴 하죠. 지금은 작죠. 근데 대신에 근데 또 이제 시작했으니까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콘텐츠 산업도 어차피 이 분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 진흥원에서 뭐 태권도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역사나 문화, 관광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로컬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하나의 그거에 유사하죠. 유사한 걸로 지역의 역사 자원이라든지 문화 자원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요는 정부 사업은 부지런한 새가 모이를 이렇게 잡을 수 있듯이 부지런히 정보를 이렇게 듣고 또 우리 기업발전소 연구소에서 우리 대표님 제가 그 유튜브도 자주 보고 하는데 이렇게 전해주시는 정보를 부지런히 들으시면 아마 그러니까 어떤 노하우보다 네. 정보를 빨리 얻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정보를 빨리 들을 수 있다면 맞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적어도 앞으로 신청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어떤 한번 선정되면 선정받은 기업은 제외 이랬는데 지금은 패스트 트랙처럼 한 번 한 기업을 연속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부처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도 투자하면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작은 것도 많이 되는 것이 최근에는 추세이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된다고 지금은 판단합니다. 신규가 있고 고도화가 있고 네. 이렇게 하듯이 네. 1차에 하고 나서 데이터 바우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1차에 하고 거기에서 상위 20% 우수 기업이 되면 다음에 똑같이 신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그 가공을 해도 되듯이 스마트 서비스라든지 다른 서비스들도 사업들도 보면은 신규 때보다 우수기업 선정돼 가지고 그래서 하면 이제 다음 사업 고도화 때는 크죠. 훨씬 크잖아요,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 단품으로서 하나하나가 소중한 게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연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은 단지 돈 얼마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 기업이 외부에서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제대로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플러스 효과가 훨씬 더 큰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통문화 혁신 바우처 이제 정리하면 그 다음에 추천할 만한 지원 사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보면 일반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이디어만 좋다면 스마트 서비스. 자, 스마트 서비스. 네, 괜찮습니다. 스마트 서비스가 어떤 사업일까 한번 말씀. 스마트 서비스는 어떤 그야말로 스마트하게 네네.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 했을 때 네네. 스마트한 뭔가 솔루션, 새로운 뭔가 이렇게 그 모델을 적용을 해서 사업을 뭐 키운다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 이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업종? 지금 저희하고 함께 신청을 해봤던 이제 저기를 보면 뭐 교육 서비스도 있고 일반 외식 서비스도 있고 네네. 제조 쪽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하게 신청을 해서 같이 진행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하.
업종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좋은 장점인데 그 좋은 그러면 장점인데 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1억 천이잖아요, 이게. 네네, 근데 1억 이제 천이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50% 지원이기 때문에 네. 50% 자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5,500. 금액 1억 천 중에서 1억 천 중에서 1억 천이 50% 1억 천을 자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5,500. 총 사업비가 1억 천이군요. 네네, 총 사업비가 그렇죠. 그 중에서 아하 5,500이요. 네네. 그렇다면 스마트 서비스의 지원 그런 사업의 경쟁력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내가 50% 5,500을 대응 투자해서 5,500을 지원받아서 1억 천인데 어떤 것이 매력적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정부 사업을 예전에처럼 그냥 자금이나 받아먹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뭐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싶다든지 네네. 뭔가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웬만한 플랫폼을 하나 구축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하면 막 억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당연히. 근데 거기에서 반절을 대주겠다는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1차에서 하고 또 고도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3억짜리다 아하. 사업이다 하면은 네. 계획을 세워서 1차 때 여기까지 개발하고 2차 때 여기까지 개발하고 한다면 내가 자부담으로 3억 들여서 해야 될 거를 한 50%를 받아서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정부 사업에도 신청하면서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강점들이 있죠. 스마트 서비스는 연도 중에서 몇 월경에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3월 정도 공지가 나와가지고요. 네네. 어저께까지 이제 최종 발표가 끝났어요. 네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최종 선정이 나오는데, 네네. 3월, 4월 요때 이제 공고가 나와서 네. 신청이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서류 이제 적합도 검사, 네. 여기가 진짜 스마트 서비스 사업이 필요한 회사냐, 네네. 이 회사에서 대표가 정말 스마트 사업을 적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 네네. 그리고 서류상으로 아까 이제 보셨지만 국세, 지방세 이런 거 네네네네. 미납업이 제대로 돼 있느냐, 네. 여기 적합도에서 보통 한 10%에서 뭐 15% 정도 이렇게 네. 적합도에 탈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평가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해요. 현장 방문을 해서 이제 그 남아있는 기업들 중에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봤던 걸로 보면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탈락을 해요. 3분의 1 정도가 탈락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주로 많이 보는 거는 대표의 의지, 역량. 저희 이제 같이 하려고 저희한테 상담도 받고 막 열심히 했던 기업 중에는 대표님이 그날 어디 출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의지가 탈락,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 없는 거죠. 당연히 탈락하죠. 그러니까 5,500 주겠다는데 그런데 의지가 없죠. 근데 거기에서 한 3분의 1이 탈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그게 이제 두 배수로 뽑아요. 두 배수 중에서 최종 이제 세종하고 이 서울하고 두 군데에서 발표 평가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내년에도 이런 이와 관련한 특히 플랫폼이라든가 네.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데 개발비가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그럼요. 네. 이런 거에 자부담 5,500이지만 국가 지원 5,500, 1억 총 사업비 1억 천으로 하면서 기본 모듈 만들고 그 다음에 시제품 만들어서 하면서 고도화하는 것 이런 기술 개발한다면 매우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은 다른 이제 보통 R&D 사업 몇 억씩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부터 도전을 해가지고 몇 번 떨어지고 좌절하는 것보다 네네, 그렇죠. 그런 데 비하면 이거는 네.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부터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쉬운 네네. 거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볼 때도 100만 원짜리부터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렇게 하다가 최대 20억까지 받았던 사례가 네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발전연구소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미리미리 잘 듣고서 잘 따라가면은 맞습니다. 뭐 20억 막 30억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해서 실력을 쌓아 나가고 경험치를 뭐 레퍼런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래야 큰 것도 선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께서 선정할 수 있는 손을 들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서비스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마지막 추천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추천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업종별로 업체별로 다르겠지만은 클라우드. 이제 클라우드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클라우드는 작은데 네. 데이터 바우처하고 연합을 해서 하면 아하.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를 사가지고 네. 사주면은 클라우드 바우처는 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는 있는데 내가 어디다가 사용할 줄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뭐 문자를 보내는 솔루션을 사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는 솔루션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또 뭐 온라인 교육을 하는 솔루션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데이터 바우처가 되고 클라우드 바우처가 되면은 금상첨화죠. 같이 하게 오. 되면 왜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클라우드 바우처는 그야말로 이제 클라우드 바우처 하니까 저는 솔직히 예전에 클라우드 뭐 구름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클라우드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웹 공간을 이렇게 대여해 주는 그 사업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예전에 이제 모든 그 프로그램들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인스톨, 셋업 해가지고 네네. 사용을 했는데 네. 굳이 많이 쓰지 않는데 막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사지를 않다 보니까 해적판도 많이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웹상에서 로그인만 해가지고 사용하는 서비스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어도비라든지. 그러면 일종의 어떤 프로그램인데 네. 데스크탑 버전, CD용의 데스크탑 버전이냐, 아니면 그거를 호환성 있는 웹상에서 예.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네. 로그인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네네. 어떤 그 사업들이라고 보면 그런 서비스들의 집합체인데 그럼 그거를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한 몇 이제 가지만 물론 이제 설명해 외국산으로 하면 뭐 어도비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볼 어도비도, 수가 네. 있는데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외산은 잘 지원을 안 네, 해줘요. 외산은 말고 근데 국내산 국내 소속. 산업 이제 국내에서 만든 서비스들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 그런 문자 서비스. 그럼 뭐 어디 특정 회사를 이름을 대기는 그렇지만은 괜찮습니다. 아니 뭐 네, 문자 지금 서비스. 제가 아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는 데들이 공급 기업으로 선정된 데들이 네네. 이제 그래서 뭐 이지웍도 있고 물론 알림콜도 네네. 있고 여러 군데 네네. 있기는 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그래도 우리 기업발전연구소 이 네네. 뭐야 방송이 많은 분들이 보지 공신력 있는 데인데 여기서 소개했는데 거기 서비스 했는데 서비스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자 서비스. 문자 같은 것도 서비스, 있고요. 뭐 이메일 서비스, 네, 이메일 서비스. 아니면은 이제 원격 화상 회의 원격 서비스, 화상, 네. 그다음에 원격 화상 교육, 네, 교육. 뭐 비대면 교육 같은 거 할 수 네네. 있는 거 이제 이런 회사들 그 상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것도 1,550도 있지만 뭐 고도화해서 5,000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1,500, 50까지, 50까지가 있고 뭐 5,000까지. 고도화하면 5,000만 아니 원. 그거는 이제 고도화가 아니고 이제 그 신청하는 저기에 따라서 네. 5천만 원짜리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리 업종이나 사업에 따라서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 바우처나 이런 것들은 얼마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네. 1,550이지만 이제 사용한 거에 따라서 내가 문자 보내는 거나 뭐 이렇게 어떤 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네. 뭐 하다 보니까 안 썼고 뭐하고 기간 지나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치 썼다 그러면 그것만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클라우드 바우처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데이터진흥원인가요? 아니면 정보통신진흥원인가요? 여기는 정보통신 쪽으로 정보통신진흥원 좀 쪽인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예. 매우 좋은 사업이네요. 클라우드 바우처가 어쨌든 국가의 과학기술정통이라고 하는 그 중앙부처 산하에 여러 부처가 있는데 클라우드 바우처는 뭐 정보통신 쪽의 영역으로 보고 여기서 ERP도 이쪽에서 ERP도 그쪽에서 네, 지원을 가능하고요. 예. 데이터 바우처는 데이터 진흥원에서 데이터, 예. 하는 거고 두 지원 사업을 상호 호환돼서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양쪽 지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우리 대표님 기업이라면 정말로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그러면 시너지 효과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올해는 작년까지는 네. 이렇게 지원하는 그 기업들의 이제 그 한 70%가 지원을 받았어요. 선정이 돼서. 네네. 그리고 클라우드하고 데이터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은 데이터 바우처는 자부담이 있어도 현물 처리가 되잖아요. 네. 현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10%, 올해는 20%인데 현물 처리가 되다 보니까 현금이 안 들어간다는 네,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클라우드 바우처는 현금으로 해야지 돼요. 네네. 그래서 자부담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데이터보다는 좀 적게 신청하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올해는 또 5,000개 기업이 신청을 해가지고 네네. 1순위가 700개 기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2순위 아마 3순위 저기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 이상은 이제 작년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만 나왔는데 올해는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지고 반은 탈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갈수록 어렵다는 거죠. 아무래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들은 다분히 정책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제도가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그래도 근간은 이야기했던 네. 것처럼 기본적인 기업의 스펙을 갖추고 적절한 인력, 적절한 매출 미리 준비한다면 웬만한 것들을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래도 참 풀어야 될 보따리는 많지만 네. 오늘 박정희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올해 뜨겁게 진행됐던 성공도 하고 때로는 탈락도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업이 준비하고 나가야 될 길을 뜨거운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렇게 네. 출연해 주셔서 좋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네,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